국회의원 사선 연임은 금지하자.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4번 연속해서 할 수는 없도록 하자 이런 얘기죠. 이런 주장이 정치권에서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요. 아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네, 의원님. 세 번 연속 당선된 국회의원은 그 다음번, 그러니까 4번째 선거는 아예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국회의원을 연속해서 최대 3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지금은 당선만 되면 얼마든지 5선이든 6선이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비례 국회의원이든 가리지 말고 또 뭐 동일 지역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구별하지 말고 네. 3번으로만 제한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왜 4선인지도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3선도 있고 5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네. 4선 연임 금지를 얘기하시는 이유와 이렇게 또 앞장서서 발의를 준비 중이신 이유 다 궁금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네. 만약에 된다면 어떤 법안을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일종의 버킷리스트 법안 중에 하나였고요. 네네. 요즘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조롱의 대상까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대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기득권을 좀 스스로 내려놓자라는 겁니다. 네. 솔직히 입법부는 행정부 등에 비해서 스스로에 대한 견제장치가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은 일종의 극약 처방인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이론과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네.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대로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점점 나락으로 저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국가 전체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21대 총선 민의에서 나타난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도 네. 이런 좀 변화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3선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의원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네, 초선입니다. 네. 한 3선 정도 하시면은 생각 바뀌지 않을까요? 바뀌지 않을 거고요. 네. 초선이나 중진이나 이런 선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치에서 중요한 건 정치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구조를 좀 깨고 올바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보다 과감하게 변화를 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이 법안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은 모두 초선으로 간주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3선 의원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급 입법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현재 중진들에게도 나름 공평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지금 얘기 들으시다가 청취자분들이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네. 3920번님, 그럼 3번 하고 한 네. 번 낙선한 다음에 네. 다시 출마한다면 이건 괜찮나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질문 주셨어요. 네. 공무단임권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출마한다라는 것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네네. 예를 들어서 2번을 하고 한 번 낙선을 하고 또 2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만 실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인 조건, 즉 나이에 의해서 부분이 있는 것도 하기도 하고요. 네네. 새로운 정치 시민들이 등장하는 것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래통합당에서요. 네네. 며칠 전에 의원총회를 했는데 네. 당시 공수처나 부동산 관련돼서 굉장히 논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 논란이 됐던 건 예. 당내에서 검토했던 동일 예. 지역구 사연임 금지 방안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 중진들이 굉장히 반발해서 없었던 일로 됐는데요. 예. 이 소식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우선 동일 지역구 사연임 금지 방안과 제가 말씀드렸던 국회의원 3회 제안법은 좀 다르고요. 다르긴 하죠. 네. 예.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내부의 세세한 사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정강 정책에 넣었다가 최근에는 아예 없던 일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뭐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네. 대단히 아쉽고요.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말로만 쇄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구조적인 혁신 방안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 법안을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님들에게도 공동으로 발의하자라는 요청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해주신다면 더욱 의미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동일 지역구 사연임도 금지하는 걸 이렇게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의원님이 내신 거는 더 강경한 정책이잖아요. 입장이잖아요. 네네. 동의받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제 제가 21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정치권 내에서 이렇게 공론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아직 본격적으로 의원님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네. 다음 주 초반, 주 중반까지 해서 의원님들에게 공동 발의를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 구체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이 중진 의원들하고 좀 사이가 벌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되는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 나오시다 보니까 이 청취자분들이 문자가 많이 또 오는데 네. 9489번님 의원님 아무래도 비서실 네. 출신이시라 궁금합니다. 오늘 네. 비서실 사의 표명이 네. 민주당 전반 분위기 쇄신에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이하 수석들의 사의 표명이 오늘 있었습니다. 네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사의 표명은 일종의 책임 정치의 의지를 좀 보여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즉 국정 운영의 새로운 전기, 동력을 좀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요. 네. 얼마만큼의 사표를 수리할 거냐, 즉 전체 사표를 다 수리할 거냐, 또는 부분적으로 수리할 거냐, 또는 뭐 전체를 반려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판단과 결심에 달려 있고요. 네네. 아마 민주당은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뭐 워낙 대통령 곁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오래 계셨던 의원님으로서 좀 네. 예측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예측에 실익이 전혀 없고요. 이 부분은 전체 국정 운영 틀 속에서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5명 수석 전원이 사의를 네. 표명한다는 건 어쨌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비롯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 또 사실이거든요. 네네. 청와대와 지금 당에 계셨던 혹은 계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상황을? 지지율 자체로만 보면 이게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자체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이 큰 틀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이고, 다음으로는 현안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국정 운영의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코로나 국면에서 코로나19 초기 국면에서는 대단히 어려웠지만 정부가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서 국민의 지지를 다시 획득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 문제 등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엄중한 상황이고요.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원칙을 지키고 하나하나 해결해 간다면 저는 뭐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방향이라는 건 멀리 있는 어떤 목표 지점을 얘기를 하실 테고 아까 말씀하셨던 태도는 그 과정에서 보이는 어떤 모습들. 맞습니다. 네, 그런 걸 텐데 일단 목표 이 방향성 자체는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보시는데 다만 어떤 과정이나 절차상의 어떤 좀 거칠게 일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건가요? 당연히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는 거 보면 네. 어딘가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향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안에 대한 일종의 태도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연님 금지에 대해서요. 지지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네. 0331번님 의원님 법안 발의 찬성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네. 김영일님 국회의원 4년 연임 금지 적극 지지합니다. 여러 가지 응원 문자 많이 주셨는데요. 네. 네, 나중에 발의 의원이 몇 명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 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